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일당백 필기노트 테마 16번부터 할게요. 예, 이제 중개계약이라고 우리 제목이 좀 달려 있는데 여기다가 별표를 좀 두 개만 잡아주시겠습니다. 예, 중개계약 내용적으로 많이 중요한 편이고요. 특별히 이제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전속 중개계약이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중개계약의 일단 큰 어떤 의미 같은 거 파악하고 일반과 전속 중개계약의 차이점 요거 좀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중개계약의 의의에 보면 의뢰인이 개공에게 여기다 우리 밑줄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의뢰인은 이제 우리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죠, 그죠? 손님이 개공한테 뭔가 이렇게 의뢰를 합니다. 의뢰. 그 의뢰를 하는 거를 법률용어로 좀 바꿔보면 의뢰, 뭐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잖아요. 그걸 우리 법률용어로 좀 바꿔보면 청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청약, 약정을 청한다 이렇게 우리 풀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당연히 이제 팔아드려야죠. 뭐 팔아달라고 했을 때 몇 동 몇 호 사시죠? 라고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 그 접수의 의사표시를 또 법률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승낙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지는 거,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지는 거를 우리 민법에서 계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는 합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계약이 말하자면 매도할 사람이고 여기는 중개할 사람이니까 매매계약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우리가 이제 쉽게 누구랑 누가 하는 게 매매계약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 건데 여기가 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개공이 매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매매계약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무슨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둘 간의 계약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대요? 중개계약. 이걸 왜 중개계약이라고 하냐? 중개를 위한 계약이니까. 중개를 위한 계약이니까 이걸 이름하여 중개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중개계약은 우리 중개 활동에 있어서 맨 그 시작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 그러니까 중개의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열심히 중개활동을 해가지고 토지든 건물이든 뭐 이런 거를 완성을 만약에 시켜준다면 뭐 팔아주거나 사주거나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거래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면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데 그 시작과 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중개활동의 시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계약이 되는 거죠. 중개계약이 있어야 중개활동을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중개활동의 끝은 뭐가 되는 거냐면 거래계약이 된다. 그래서 이 거래계약을 중개계약이랑 동의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개완성이랑. 그러니까 중개의 끝은, 중개의 완성은 거래계약이고 그 중개활동의 시작이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중개계약은 많으면 많을수록 개공한테 좋다? 아니면 적은 게 좋다? 많은 게 좋죠. 왜 많은 게 좋으냐면 개공한테 중개계약이 많다는 거는 의뢰인, 손님이 많다는 얘기고 돌려 말하면 물건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 중에 가령 뭐 100건인데 10%만 완성시켜도 거래계약이 10건이나 이제 체결이 되는 거니까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다다익선이에요. 중개계약이 많은 거가. 자, 그럼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중개계약의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개계약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형이 있는데요. 우리 과목에서 비교해야 할 대상은 요 두 개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 그리고 이제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요 일반하고 전속 중개계약하고의 차이점은 오른쪽 보조단에 보면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극명하게 대비가 될 겁니다. 요걸 좀 다시 한번 확대를 좀 시켜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 중개계약은 이름을 일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한자로 많을 다자 썼습니다. 많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많다, 흔하다. 예, 여기다 별표 하나만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이다. 예, 그 말을 달리 말하면 굉장히 흔하다 이런 의미예요. 흔하다, 굉장히 흔하다. 예, 그래서 일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방식이냐? 자, 여기 의뢰인이 있는데요. 여기 의뢰인을 편의상 그냥 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뭔가 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팔 사람인 의뢰인은 몇 명의 개공한테 물건을 내놓을 수 있냐? 여러 명한테 물건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 그림상으로는 지금 3명한테 내놨는데 3명 아니라 30명한테 내놔도 이거 내 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물건을 여러 명에게 내놓는 이 사람의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물건을 한 집에만 내놔도 되는데 굳이 여러 집에다 내놓는 이 사람의 심리는 무슨 심리예요? 응? 빨리 팔고 싶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흔한 방식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뭐 혹은 옆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의뢰할 때 여기도 이제 팔 사람인데 물건을 의뢰할 때 한 명한테만 물건을 내놓는다 이거. 한 명, 단 한 명한테만 특정 개공한테만 정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내놓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람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이거 한 명한테만 내놓지? 근데 서양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여러 명에게 물건을 내놓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문화 자체가 이렇게 좀 다른 거니까. 해서 여기서 말하는 전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독점적으로 한 명한테만 내놓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 양자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속 중개 계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어요. 이게 적을 숫자를 쓴 거예요. 적다. 반대말이니까. 네, 일단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좀 한번 드릴까요? 그냥 그 느낌 그대로만 답변하시면 돼. 이렇게 뭐 가공하거나 할 필요 없이 내 느낌 그대로. 자, 이 두 가지 중개 계약이 있는데 어느 중개 계약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은 매도할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매도할 입장으로 봤을 때 일반 혹은 전속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일반이 좋아 보이죠? 네, 그 일반이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좋아 보이는 이유가 있으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빨리 팔릴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 그거 때문에 되게 좋아 보이는 거 맞죠? 그죠? 네. 그럼 반대로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한 명한테만 물건을 내놓으면 얘가 말하자면 뭐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의지 없거나 이러면 내 물건이 잠기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문제. 그거 어떻게 보면 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 애들은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극복을 했냐면 전속에서는 얘가 물건을 혼자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공개토록 하고 있어요. 공개한다라는 거는 물건을 너 혼자 가지고 있지 마 이런 뜻이에요. 물건 자체를 너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여러 군데에다가 뿌려 공개해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여기다 우리 양갈래 한번 해주시고 그럼 공개 어디다 하느냐? 제가 한 글자로 망이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이 망은 거래정보망의 줄임말이에요. 거래정보망. 그러니까 인터넷망 같은 데다가 공개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뭐 예를 들면 인터넷망을 좀 이용하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좀 불편하다. 그러면 신문에다가 공개해도 된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공개하라는 게 아니라 택일 하면 된다. 하나만 택일해서 공개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망 또는 신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망은 인터넷망, 신문은 이제 종이신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요 인터넷망이 좀 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용하는 수단인가요? 아니면 종이신문을 많이 보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터넷망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요 월등히 이 인터넷망이 훨씬 좀 그 공개하는 율이 훨씬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험에는 이제 이 공개 자체를 중요하게 다루는 건 아니고 며칠 안에 공개하느냐 뭐 이런 걸 좀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는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이 7일이면 굉장히 늦게 공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늦게 공개하는 이유는 이 공개를 하려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조사를 하고 공개해야 될
그죠? 그 조사. 그러니까 현장에도 가보고 뭐 등기부도 떼보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충분히 주는 거구나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양자에 대한 설명을 이제 다 드렸고 전속인데 망에다가 인터넷 망에다가 공개했다고 전제하고 공개했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자, 아까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어느 중개계약이 좋아 보여요? 전속이 훨씬 좋아 보여야 돼요. 왜 전속이 훨씬 좋아 보여야 되냐면 아까 여러분 이게 좋아 보였던 이유는 빨리 팔린다라는 이유 때문에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개하는 순간 이 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11만 명 좀 넘는 계공이 있는데 11만 명의 계공이 다 유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몇 명의 계공이 중개하는 거예요. 11만 명이나.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우리 그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 많은 그런 계약을 전속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 단점 좀 치명적인 단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일반의 치명적인 단점. 여기 참여하는 계공이 지금 3명인데 경우에 따라서 여기가 막 한 10명 30명, 50명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많이 내놓으면. 그럼 만약에 그냥 3명이라고만 가정하고 이 3명 중에서 누가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뭐한 사람, 빨리 뭐한 사람, 거래계약 체결시켜준 사람, 그죠? 그럼 만약에 얘 가운데 계공이 가장 빨리 그 계약서를 썼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 계공은 이 손님을 위해서 좋은 가격을 받아주려고 노력했겠다? 아니면 빨리 하려고 노력했겠다? 빨리. 그러면 거래가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통상 거래 가격 자체가 낮게 형성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많이 쓰는 요 계약보다는 서양 방식이 훨씬 좋은 방식이고 요게 장점이 많은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양자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일반, 오른쪽에 전속 뭐 이렇게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공통적으로는 둘 다 명문인정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요. 이 명문인정 계약이라는 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법에 조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22조에 해당이 되고 법제 요거는 법 23조에 우리 규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가지만 법률적으로 우리 출제가 가능하고 요거 말고 실무적으로 부르는 중개계약의 종류들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그 단어로만 가지고 유추해 볼게요. 단독 중개와 공동 중개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럼 단독 중개하고 공동 중개의 차이가 뭘까요? 실무에서는 단독 중개 계약, 공동 중개 계약 이런 말도 쓴다고요. 근데 물론 시험에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단독 중개 계약은 무슨 의미겠어요? 계공 혼자 하는 거. 의미적으로 그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럼 공동 중개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 2명 이상이 여러 명의 계공이 협력해서 하는 방식. 이걸 이제 공동 중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시험에 낼 수가 없는 이유가 법에 조문이 없다는 거야. 법 조문이.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조문이 있는 거는 요거 2개밖에 없고 요거 2개만 시험에 낸다. 자, 이제 체결 형태는 불특정 다수의 여러 명에게 물건 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여기는 특정 1인, 그러니까 한 명한테만 물건을 주는 방식이고 요거는 소위 말하면 독점력, 전속력을 갖게 된다.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얘는 일단 독점력이 없는 비독점 방식입니다. 독점력이 없는 비독점 방식. 반대로 전속중개계약은 독점력을 갖는 독점 중개계약에 들어갑니다. 성격 자체가.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얘가 좀 중요한데 많다 그랬죠. 한자로 많을 따자 많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좀 많이 있고 상대적으로 전속중개계약은 적을 수밖에 없죠. 반대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구두 체결 가능합니다. 이제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물론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 구두로 가능하다라는 거는 좀 편리할 것 같기도 한데 구두로 하는 거는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이것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왜? 뭘 안 쓰게 되면 내가 나중에 뭐 이랬는지 저랬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우리 계공의 입장에서 보면 손님이 얼마에 팔아달라는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보면 다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근데 반대로 전속은 반드시
반드시 서면으로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면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는 표준계약서를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표준계약서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면 체결만 가능하다라는 게 불편한 측면이 물론 있으나 뭘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자체가 장점도 되는 거예요. 다툼이 생길 게 없잖아요. 명확하게 이제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표준계약서는 이런 계약을 이렇게 체결할 때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서면도 가능하니까 종이로 쓰려면 이 계약서를 써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서식을 우리가 이제 표준계약서라고 하는데 요 일반은 구두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의 의무는 없다는 얘기가 안 써도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우리 채색별 하나만 잡아 주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고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의 의무가 없대요. 안 써도 된대요.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은 표준 서식 자체를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얘는 꼭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 별표 한번 잡을게요. 자, 계약서.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 중개계약은 표준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 그러면 보존의 의무는 당연히 없겠지. 안 써도 되니까 나는 구두로 했는데 보존할 게 없는 뭐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전속중개계약은 사용의 의무가 있다는 얘기고 계약서를 우리가 꼭 쓰기 때문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을 보존해야 돼. 3년을 보존하고 보존하는 형태는 원본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계공 자체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 공개. 아까 이제 일반에서는 정보 공개 의무는 없습니다. 공개 안 해도 되고요. 또 의무는 없으나 공개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공개 가능은 하지만 공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공개 가능은 하지만 공개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면 일반은 독점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를 해버리면 경쟁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개할 수는 있지만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전속은 법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이거 며칠 안에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7일 안에. 그리고 어디에다가 공개하래요. 망 또는 신문, 일간 신문 뭐 이런 데다가 공개해라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뭐 어떤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게 좀 조합 자체가 조금 안 어울리는 조합 같아. 뭐 이 인터넷망이나 신문 이게 좀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대에 보면 뭐 이런 조합이 있지만 이 전속중개계약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입된 지가 93년도에 도입됐거든요. 그러니까 93년도는 인터넷망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급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 안 돼 있었고 그때만 해도 일간 신문을 좀 사람들이 많이 보던 시절이라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게 되겠고 물론 지금은 이제 신문보다는 요 인터넷망을 많이 보죠. 자, 통지 의무는 이제 개공이 이제 의뢰인에게 뭘 통지해야 할 의무 이런 거는 없고요. 우리 전속에서는 통지를 좀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전속에서 손님한테 뭘 알려줄 때는 반드시 뭐를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냐면 문서. 그러니까 뭐 문자 메시지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걸로 알려주면 안 되고 반드시 문서, 서면을 만들어서 우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위약금, 소요비용 이런 것도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일반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일반에서는 없는데 전속에서는 위약금, 소요비용 정산의 의무 같은 것들이 있고 일단 단어 좀 몇 개만 좀 적어 볼게요. 위약금은 일단 다른이라는 단어 하고요. 배제라는 단어 이렇게 한 번만 적어주세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요거 설명을 좀 드리면 잠시 후에 이 단어만 보고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소요비용 정산은 스스로라고 이제 한번 적어주세요. 스스로 뭔가 스스로 하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스스로에다가는 채색 한번 잡으시고 별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하고 전속에 대한 비교 설명을 좀 다 드렸고요.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설명 안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뒷장 한번 좀 넘겨보면 요거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밑에 4번에 보면 참고용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두 가지 서식을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렇게 실어놨는데
자세한 서식은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이거 있어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강의할 때는 이 문구들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는데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얘 사용의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예, 사용의 의무 없음. 이거는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근데 표준 서식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안 써도 된다. 예. 반대로 이제 전속 중개 계약서도 표준 서식이 보시다시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용의 의무가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있음. 예. 이거 안 쓰면 업무 정지 먹어요.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건데 만약에 이거 안 썼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요도로 따지면 사용의 의무가 없는 일반 중개계약서가 중요할까요? 사용의 의무가 있는 전속중개계약서가 더 중요할까요? 얘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10번이 나오면 9번은 예, 1번 정도가 예, 뭐 이런 정도로 비율로 거의 한 뭐 9대1 정도 비율로 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도 한번 보면 일반 중개계약은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그렇게 뭐예요? 이렇게 좀 뭐 자세하게 돼 있지는 않잖아. 대충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고, 전속은 어떻게 깨알같이 쫙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뭐 보면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조금 이제 정리된 언어로 만들어 놓은 게 요거예요. 요거 계약서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내용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 비유 한번 해 볼 건데, 일단 이제 개공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표준계약서 사용의 의무가 있고, 그쵸? 그리고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정보 공개 며칠 안에 하라 그랬어요? 아까? 7일? 예, 이게 왜 7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길게 준다 그랬죠? 뭐 때문에? 그 물건을 조사해서 공개해야지. 그냥 우리 아무것도 정보도 없는데 어떻게 막바로 공개하겠어요? 근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정보 공개는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를 공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자, 개공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전속이 요거잖아요. 예, 근데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공개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개공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우리 저 손님은 생각해 주지 말고. 안 하는 게 좋아? 왜? 왜 안 하는 게 좋아? 귀찮아서 혹시 그런 거예요? 복잡하고 귀찮아서? 아니, 그런 거 빼고. 귀찮으면 저 중개업 하면 안 되지. 가만히 집에 있어야지. 그죠?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공개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쓸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개공의 입장만 생각하면 이 공개하는 게 절대 유리한데, 손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달라. 왜 손님 입장에서는 다르냐면, 손님의 입장에서는 공개하면 빨리 팔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얘 입장에서 이 공개하는 게 꺼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꺼려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물건을 좀 천천히 팔려도 좋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팔아주는 거를 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개공조차고 무조건 공개합시다. 이것도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 공개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선택지라는 게 뭐냐면, 원칙은 공개하는 게 맞으나 손님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손님이 비공개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공개해야 하는 의무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공개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공개 안 하는 게 맞아요? 응? 요즘 애매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공개하는 것도 맞고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럼 그 선택을 누가 하는 거예요? 개공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뢰인이 하는 거예요? 의뢰인이 하는 거예요.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돼. 손님한테 우리 법적으로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할까요? 뭐 공개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원하지 않으시면 비공개하셔도 되고, 만약에 손님이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면 좀 조용하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조용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게 거래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손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둘 다 의무예요. 자, 만약에 손님이 비공개를 선택했다. 그러면 뭐 하면 안 돼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옆에다가 땡땡 한번 잡아주시고,
요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 좀 중요해요. 제가 상점 취라고 썼는데 이건 뭐냐면 상대적 등록 취소의 약자. 그러니까 등록을 취소하겠다 아니면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제재의 수위가 비교적 센 거예요. 업무 정지보다는 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공은 손님한테 뭔가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정보 우리 공개 사실 어느 망에다가 어느 신문에다가 공개했다라는 거를 문서로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 처리 상황을 통제한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몇 명의 손님이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어떤 정보 같은 걸 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전속을 의뢰한 손님 입장에서 보면 좀 그 궁금하잖아요. 뭐 좀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2주에 한 번 이상을,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이상을, 2주에 한 번 이상이면 날짜로 따지면 며칠에 14일에 한 번 정도는 문서로 역시 알려줘요. 이것도 문서에다가 별표. 그래서 전속에서 손님한테 뭔가를 통지할 때는 반드시 뭐를 만들어서 문서를 만들어서 통지해야 된다. 이렇게 뭐 구두로 알려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문자 메시지 안 된다 이런 거 안 되고 반드시 서면.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요 문서를 만드는 게 좀 번거로울 수 있고 귀찮잖아요. 그래서 엽서를 이렇게 한 7가지 정도 색상으로 이제 인쇄를 해서 이렇게 엽서를 인쇄해서 뭐 가령 이건 이제 들어만 보세요. 이게 엽서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누구와 받냐, 톰이 받으면 톰 이렇게만 쓰면 되고 여기에 이미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엽서가. 그래서 어떻게 인쇄가 되냐면 첫 번째 보내는 엽서는 지난번에 전속 중개 계약을 저한테 우리 그 의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딱 돼 있고 누가 보내는 것까지 인쇄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그냥 톰이라고만 딱 써가지고 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번거롭지 않죠?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엽서면 두 번째 엽서는 다른 색깔로 이제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그 엽서는 역시 이제 톰한테 보내는 거고 내용 중에 몇 명의 지금 손님이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뭐 가령 3명 뭐 이런 식으로 요것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엽서는 또 색깔 다르고 내용이 좀 다르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엽서 형태로 보내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편지를 보낸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미리 인쇄를 해놓고 단계별로 보내는 우리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건.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은 개공이 혼자 하니까 자기 혼자 하잖아요. 그래서 확인 설명을 조금 철저하게 성실하게 이행해야 되고, 이 확인 설명 파트는 오늘 우리 요 마지막 시간에 이거 이제 다룰 거고요. 전속 중개 계약서 보존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우리 전속 중개 계약서 몇 년 보존한다 그랬어요? 3년 형태로 보존을 해 줘야 되고. 자, 이제 의뢰인 입장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의뢰인은 두 가지를 지불해야 되는데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아요. 위약금 그리고 소요비용. 자, 여기서 이제 위약금은 만약에 이제 주고받고 하면 원래 주기로 한 100%를 위약금으로 주고받고 해야 된다. 중개보수의 100%가 위약금이고, 단어 두 개만 좀 동그라미 잡을게요. 여기 첫 번째 다른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제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아까 여러분 잠깐 쓰셨던 단어 두 가지인데 다른과 배제라는 단어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림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속은 몇 명한테만 주기로 했던 거죠? 한 명한테만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단 한 명한테만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손님이 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개공한테 의뢰하면 어때요? 그럼 위반인 거지. 계약 위반. 그래서 그거를 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약. 그죠? 그래서 요 모양 그대로 해서 제가 옆에다가도 그림 하나 좀 그려드릴 건데 여기서 한번 좀 저랑 똑같이 한번 좀 그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한 명의 개공이 있고요. 여기는 한 명의 의뢰인이 있는데 이렇게 의뢰해서 이제 전속으로 물건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이제 전속으로 물건을 주고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의뢰인이 또 다른 개공한테, 여기는 이제 다른 개공인 거죠. 얘 말고 다른 개공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의뢰를 하는 거는 이 개공한테는 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한테 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의뢰인이 이 계공한테, 전속 계공한테 뭐 줘? 위약금. 근데 그 위약금은 원래 둘이 합의한 보수 있잖아요. 그만큼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의한 보수 100%를 다 줘야 돼. 그럼 얘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안 주고 싶으면 방법이 있어요? 네,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이거를 안 하면 되지. 다른 계공을 안 통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안 하면 얘하고만 우리 하면 우리 줄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다른 계공한테 의뢰하는 게 첫 번째가 위약이 되고, 두 번째는 이 계공이요. 네, 이 계공이 누군가 한 명을 소개를 이렇게 시켜준 거야. 이걸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상대방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얘한테 뭐 하라고? 그러니까 이 상대방한테 이 손님은 이제 팔을 사람이었는데 살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얘한테 뭐 하라고? 팔을 하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근데 얘가 상대방을 딱 만나는 순간 둘이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예요. 어떤 텔레파시? 우리 얘 따돌리고 우리 둘이 하자. 네, 그래서 그거를 배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배제. 여기서 배제는 누구를 배제하는 거예요? 얘를 배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배제라는 단어와 다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문장 안에서 의뢰인은 누구에게? 원래 전속 계공한테 원래 주기로 했던 만큼을 뭘로 줘라? 위약금으로 줘라. 위약금. 자, 그럼 여기서도 이거 위약금 주는 거 싫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하면 돼? 배제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줄 일이 없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계약서에도 이런 문구들이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손님 저한테 뭐 위약금 주실 일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가 남았는데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소요 비용을 지불해야 될 의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얘는 중개 부수의 50% 범위 안에서 요거 좀 중요하고 50% 범위 안에서 정산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정산이라는 거는 쓴 돈을 준다 뭐 이런 뜻인데 기간 안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스스로에다가 별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요 비용 쪽이 출제가 아주 잘 되는 편이에요. 50% 범위 안에서 우리 그 기간 안에 발생되어진 우리 그 비용 같은 것들을 정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비용을 지출한 계공한테 주는 뭐 이런 방식인데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여기다 한번 좀 이것도 그려볼까요? 네. 자, 아까 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배제를 하거나 다른 계공한테 의뢰하거나 이러면 위약금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아니고 배제도 아니고 다른 계공한테 뭘 한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상대방을 하나 찾은 거야. 자기 스스로 상대방을 찾았어요. 스스로 찾았단 말이에요. 스스로. 네, 스스로. 이 스스로 찾았으면 누구의 도움 없이 찾은 거예요? 계공의 도움 없이 찾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됐다면 계공의 도움 없고 계공을 위약한 적도 없고 배제한 적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를 줄 일은 없는 거지? 위약금을 줄 일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의뢰인이 스스로 상대방을 발견해서 거래를 하는 순간 이 계공이 다소 불쌍하다 아니면 불쌍할 거 전혀 없다. 우리 친구 아주 좋은 답변. 불쌍하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불쌍해요? 열심히 뭘 찾고 있지? 상대방도 찾았고 또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추상적으로 열심히 한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얘는 얘를 위해서 뭔가 해줬단 말이에요. 뭘 해줬냐면 뭘 해줬죠? 계공이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라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는 뭘 해줬어요? 물건도 조사하고 그죠? 그 조사한 내용을 공개도 해주고 근데 공개 어디나 하죠? 망이나 신문. 근데 잘 생각해봐요. 망과 신문은 유료망이에요. 다 돈 내고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낼 거냐고. 그 비용이 들어갔잖아.
근데 이거를 얘가 낼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순간 얘가 상당히 좀 불쌍한 상황에 빠지니까, 야, 그러면 나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다는 아니고 내가 일부라도 좀 정산해 줄게. 그런데 그 한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는 없는 것처럼 내가 이게 완성이 되면 가령 5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비용이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달라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도를 정해주는데 그 한도가 뭐냐면 내가 이게 중개가 완성되면 주기로 했던 보수의 몇 퍼센트 범위, 50, 그러니까 딱 절반의 범위를 한도로 잡고 거기 안에서 너가 쓴 돈을 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최대 정산받을 수 있는 소요 비용은 중개 보수의 몇 퍼센트가 최고다? 50%. 요거 개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시험에는 다른이라는 단어를 앞문장에다 배치해요. 또는 배제라는 단어를 앞문장에다 배치하고 뒤에다가 뭐를 주냐면 요거 소요 비용. 완전히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배제 이런 말 나오면 위약금하고 연결해야 되잖아. 근데 소요비용 이렇게 연결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스스로 발견한이라는 말을 앞문장에다 배치하고 뒷문장에다가 위약금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또는 요번 우리 36회 때는 뭘 냈냐면 위약금이라고 아예 전제하고 중개보수의 50% 범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건 틀리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 안에서 출제가 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시기로 하고, 자, 이제 테마 17번에 보면 확인 설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 우리 별 2개 좀 잡아 주시고요. 일단은 요 확인 설명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이걸 좀 한 화면에 좀 일단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 보시다시피 확인 설명은 몇 번 하느냐라고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본다면 여러분 확인 설명은 몇 번 하죠? 여기 그림상에서 보면 확인 설명을 몇 번 해요? 2번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 2번을 어떻게 하냐면 4글자로 확인 설명 형태로 일단 한번 하고 5자로 확인 설명서 형태로 또 한 번 하는데 이걸 2번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앞에서 하는 확인 설명은요, 명확히 따지면 요거를 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강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왼쪽에서 하는 거고 이건 오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왼쪽과 오른쪽을 구분하는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뭐냐면 의사의 합치라는 거예요. 자, 의사의 합치라는 거는 뭐 할 사람과 뭐 할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는 거야. 팔 사람과, 좋아요, 살 사람의 의사 합치. 그러니까 개공의 의사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거래는 당사자가 하니까. 그럼 봅시다. 여기 이제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물건이 접수가 됐다. 그럼 이 물건이 접수가 됐다는 거는 무슨 물건이 하나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는 게 좋으냐면 매도할 물건이 하나 들어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매도할 사람은 의뢰하는 순간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잖아. 이미 나 이렇게 조건으로 팔아주세요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 사람은 팔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개공이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여기 이제 매수할 고객이 확보가 된 거야. 응? 매수할 고객이. 그럼 매수할 고객이 나타나면 개공은 열과성을 다해서 뭐 해야 돼요? 설명해야지. 그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확인 설명.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설명을 워낙 잘했더니 매수할 손님이, 그러니까 매수할 손님이 여기는 취득의뢰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수할 사람이면 법률적으로 취득 쪽이잖아. 그러니까 취득할 손님이 내가 그 물건 살게요 라고 의사를 밝힌 거야. 자, 그러면 사고 싶은 사람이 산다 그랬고 팔고 싶은 사람은 이미 판다고 얘기했으니까 의사가 뭐 되는 거예요? 합치된 거지. 그 시점이 중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개 완성이라는 거를 여러분 거래계약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이때 중개가 완성이 된 거야. 왜 이게 중개가 완성이 된 거냐면,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매도인은 여기서 판다 그랬고 매수인은 여기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개공의 올바른 반응,
자, 매도할 사람은 판다 그랬고 매수할 사람은 내가 사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이때 개공의 올바른 반응 두 가지 선택지 있습니다. 1번 손님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1번, 2번 생각 정말 잘하셨고요. 요거 이제 매듭을 짓는 의미로 뭔가 쓰겠습니다. 2번 어떤 게 올바른 반응이야? 2번이지. 그러니까 뭔가 쓰는 거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개 활동으로는 전개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손님들이 다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완성 전에 하는 거를 4글자로 확인 설명. 그럼 이게 구두로만 하는 거거든요. 이 확인 설명은 구두로 한다고, 말로만 한다고요. 뭐 아직 쓸 단계는 아니니까. 그럼 이게 증명할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를 바로 쓰는 거예요. 이어서. 그리고 요 확인 설명의 의무는 개공, 소공 다 의무자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실 정확하게 하는데 개공이 이걸 만약에 정확하게 안 하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떨어지고요. 여기다 별. 그러니까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이면 500과 누구한테? 개공. 그리고 소공이 만약에 이걸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자격 정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이 돼요. 근데 요거 500과가 별표를 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래서 이제 중개가 완성이 됐고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써주는 거를 5글자로 확인 설명서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여기서 서자가 하나 더 붙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왼쪽의 확인 설명과 오른쪽의 차이는 뭘로 한 내용을, 구두로 한 내용을 뭘로, 서면으로 다시 써주는 거예요. 증거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교부하고 누구한테? 이거는 쌍방한테 교부해야 돼. 왜 이거를 쌍방한테 교부를 해야 되냐면 이제 지금 민법 진도가 혹시 어디 나가고 있어요? 진도. 혹시 진도. 민법 진도. 민법 수업 들으시는 분 안 계신가? 뭐 잘 몰라요. 진도를 뭐 배우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혹시 그런 거 배워봤어요? 하자담보책임 뭐 이런 거. 그건 아직 안 배우셨구나. 네. 자, 이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하자담보책임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웁니다. 팔 사람이요. 어떤 주택을 팔 사람이 있는데 개공이 그 팔 사람한테 그 사장님네 집 보일러가 잘 가동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매도인이 우리 집 보일러 오래돼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작동되다가 고장 나고 뭐 뜨거운 물 나오다가 안 나오고 뭐 난방되다가 안 나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제 매도가 개공한테. 그러면 개공이 그걸 이제 전달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누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 매수할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매수할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걸 숨기는 거야. 보일러 바꿔야 된다라는 걸 숨기고 이제 매수할 사람이 보일러는 어때요 이 집?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집은 너무너무 따뜻하고 뭐 물도 잘 나오고 해서 보일러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 설명했냐면 그렇게 얘기해야 얘가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일러가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좋다고 설명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예요. 매도인에게 궁극적으로는 왜 안 좋으냐면 매매 계약이잖아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너가 판 물건에 하자가 있으니까 그거 책임져 주세요. 이게 하자담보 책임이야. 그러면 이제 뭐 20억짜리 뭐 주택을 사고 팔았잖아요. 보일러 값 200만 원 뭐 물어주세요. 이거 할 수 있다고. 그걸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자는 누가 책임지는 거야? 매수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물건의 하자를 왜 매수가 책임져? 매도가 책임져야지. 그죠? 그런데 매도가 이미 사전에 고지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고지했어? 보일러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나는 보일러 바꿔야 된다는 걸 고지했고 이거를 충분히 거래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매도가. 내가 그만큼 깎아준 거야 이거. 원래 한 21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보일러 값 뭐 계산해서 나 그냥 20억만 받는 거야. 나 상당히 많이 쳐준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얘 생각이. 그럼 그거를
이 확인 설명서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제 사실대로 얘기했고 확인 설명서에 보일러는 교체 필요함 이렇게 써놨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매수가 알고 산 거잖아. 맞죠? 그때는 하전환부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야. 가격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서면은 반드시 양쪽에다 줘야 돼. 그리고 사실대로 기재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요 서면은 보존은 역시 3년을 해줘야 돼. 자, 아까 우리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한다 그랬죠? 3년. 얘도 3년. 이렇게 이제 보존하고요. 여기서 작성 의무자는 확인 설명서는 개공이 작성 의무자입니다. 옆에다가요, 여러분 소공을 한 번만 적어주신 다음에 자, 용어의 정에서 배우신 거야. 소공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 쓸 수 있다 아니면 못 쓴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 있잖아요. 이런 거 쓸 수 있다 아니면 쓸 수 없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쓸 수 있죠. 왜냐면 얘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의무자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일부러 뺀 거예요. 다시 한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여기도 똑같아.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쓸 수는 있는데 쓸 수 없는 게 아니라 쓸 수는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의무가. 의무는 없다. 그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가 업무는 했지만 계약서는 개공인 사장님이 쓰세요.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 의무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의무자는 이 서면의 작성 의무자는 누구만? 개공만. 자, 그리고 서명 민날인 의무는 두 사람이 있는데 개공과 소공이 서명 민날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랑 둘 다 채색 하나씩 좀 잡아주시고요. 별표도 한 번만 잡을게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안 써도 되는데 물론 쓸 수 있지만 안 써도 되는데 뭔가 업무를 했다면 업무를 수행했다면 반드시 뭐하고 뭐는 해야 돼. 서명 및 날인.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 왜 제가 적었냐면 얘는 업무정지 사유고요. 이거 안 하면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예요. 여기도 업무정지 사유이고 소공이면 자격정지 사유예요. 자, 이걸 쭉 적어보고 비교를 해보면 딱 하나만 500과태료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잘 내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도로 하는 거를 개공 위반하면 업무정지가 아니라 뭐다? 500과태료.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종이로 하는 것들은 업무정지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자격정지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서를 쓰고 가장 최후의 거래계약서 뭐 매매나 뭐 임대차나 이 계약서를 쓰는데 이거는 써서 쌍방에게 교부하고 서면으로 작성 교부 보존하는데 이 보존이 유일하게 5년이에요. 5년에다가 우리 별표 하나만 해줄게요. 자, 우리 과목에 보존 서류가 3개가 있어요. 3개. 오늘 다 배우신 건데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 3년. 확인설명서 몇 년? 3년. 거래계약서만 5년. 이렇게 보존해야 돼요. 거래계약서만 5년.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전속중개계약서는 누구랑 누가 체결하는 거죠? 전속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가 체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전속중개계약 있잖아. 아까 제가 계약서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누구랑 누가 체결하는 거죠?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중개계약서니까. 그러면 이 계약서는 누구랑 누가 쓰는 거예요? 거래계약서는. 그러니까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이건 당사자들이 쓰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속중개계약서랑 거래계약서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얘만 5년이다. 그러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 중에 어떤 계약서를 가장 중시 여긴다? 거래계약서. 요거를 유일하게 5년 보존하라고 하니까. 그죠?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부연해서 요거 말씀드릴게요. 확인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긴 했지만 아직 뭐를 안 썼죠? 거래계약서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는요. 확인설명서까지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언제부터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면 안 돼. 거래계약서에서부터는 확정된 금액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예정자 빼고 거래금액. 그럼 만약에 여러분 출제위원이 이렇게 내면 어떻게 할래요?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안에는 거래 예정 금액이 포함된다. 이러면 OX, X. 여기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좀 짧게 말씀드리면 물건을 우리가 조사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태에 관한 자료라는 게 있어요. 상태.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보일러 같은 거가 대표적인 상태에 관한 자료예요. 열 공급 시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일러 같은 거는 개공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집에서 뭐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얘한테 물어보는데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권리 이전할 의뢰인을 이전할 의뢰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도할 사람을 이전 의뢰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한테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어. 보일러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불응하면 이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보일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불응하면 얘기 안 해주면 개공은 보일러 작동 상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못 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다음 스텝이 뭐냐면 설명을 해줘야 돼. 누구한테? 여기 취득할 의뢰인한테, 우리 매수할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돼. 보일러가 좋다고 안 좋다고 설명 안 했다고. 안 했다고. 불응했다고.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만 전달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증거가 남아야 돼? 안 증거 없어도 돼? 증거 남아야지 반드시.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기재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불응하면 설명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요거 확인 설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다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확인 설명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